최근 중국인들은 백지혁명을 일으키며 중국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말은 못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입은 천문학적인 손해로 인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 중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기업은 단연코 애플입니다. 최근 폭스콘 사태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일주일 단위로 수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너무 깊게 발을 들인 탓에 빠져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공급망이 안정화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기업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만의 TSMC 또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중국 공장이 큰 타격을 입었고 파운드리 시장 최대 고객인 퀄컴은 삼성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육사항쟁을 방불케 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며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요. 11월 초 폭스콘의 공장 노동자들이 외부와 차단된 채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방식을 견디다 못해 대거 탈출한 사건이 있었죠. 폭스콘이 공장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를 4배로 늘리는 비상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백 명의 노동자와 회사 보안 요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 약속했지만 노동자들이 군말 없이 기다려주자 또다시 일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어떠한 공지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분쟁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화기로 무장한 군인들까지 투입되고 나서야 사건은 일단락지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자 폭스콘 공장 봉쇄를 주도한 정저우시 방역당국은 지난 30일부터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하며 항복했지만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애플은 일주일에 10억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공장 직원만 약 20만 명으로 아이폰 제조의 80%를 도맡아왔는데요.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정저우 공장이 애플의 골칫거리가 됐으며 정저우 공장 폐쇄와 불안이 지속되는 동안 애플은 아이폰 매출 감소로 일주일에 약 10억 달러, 앞으로 최소 6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아이폰 14를 충분히 팔지 못한 데다 공급 부족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아이폰의 수요 대비 공급량이 12월엔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며 애플은 이번에 크게 데이고 나서야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 또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걱정과 달리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는 별 타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애플은 현재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산망이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 폭스콘을 제외한 다른 부품들은 기존대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폭스콘 측은 공장 신규 노동자를 충원해 이달 말 조업을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어렵게 모셔온 신규 인력들은 낮은 임금에 불만을 품고 공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정저우 공장에서 현재 직원 3만 명 이상이 이탈했고 출하량이 어디까지 감소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12월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공장의 정상화를 대비해 LG 이노텍의 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LG 이노텍은 9월 애플 신제품 출시 뒤 11월에서 12월 연말 최대 성수기를 거쳐 4분기 매출 최대치를 찍는데 현재는 애플이 추가 주문을 안 하고 있을 뿐 기존 주문량에는 변동이 없다면서 내년 상황은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이 내년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 15의 폴디드 줌 카메라를 탑재해 아이폰의 단점인 이른바 카툭튀를 최소화한 부품을 밝혔고 이는 이미 LG 이노텍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DB금융투자연구원은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은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기 때문에 내년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매출액도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다른 부품의 공급을
줄일 수는 없기에 이후로도 LG전자발 주문 증가 등으로 흑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카메라 모듈 세계 1위 LG이노텍의 올해 매출 전망치는 약 20조 1,9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5%, 34%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몇 달 전 대중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오랜 무역 파트너였기에 내년엔 극심한 무역 적자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앞선 LG의 사례처럼 서서히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LG에만 그치지 않고 삼성에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폰에 사용될 낸드 플래시를 중국 YMTC로부터 공급받으려던 애플이 미중 갈등의 여파와 중국의 생산 차질로 인해 물량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21일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에서는 애플은 오는 2023년부터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를 구매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경쟁사 대비 최소 20% 저렴한 가격에 납품이 가능한 YMTC의 메모리 반도체를 잃으면 올해부터 아이폰에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뒷면엔 애플의 CEO 팀 쿡이 2016년 중국과 320조 규모의 비밀 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부품을 공급받아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공작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애플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중국의 현 사태에 대해 침묵한 채 지난달 초 YMTC에 아이폰용 128단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인증을 위한 수개월의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애플과 TSMC의 협력을 막는 것은 코로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애플은 전 세계에 공급할 아이폰에 필요한 물량의 40%가량을 YMTC로부터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비용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YMTC와의 협력을 추진했지만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발목이 잡힌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미국 기업이 18나노 이하 디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YMTC가 다음 달 6일쯤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될 처지에 놓이자 애플은 국내 업체인 삼성전자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상황이 암울합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내년에 20%를 감산하기로 했으며 일본 키옥시아는 10월부터 반도체의 몸통인 웨이퍼의 투입량을 30%가량 줄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 1위라는 왕좌를 앗아간 TSMC 또한 반도체 시장 VIP 고객 중 하나인 퀄컴의 물량을 뺏겼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퀄컴의 물량 일부를 삼성전자가 맡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미국 IT 전문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퀄컴이 스냅드래곤 8 2세대 생산 물량을 TSMC와 삼성전자에 각각 발주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스냅드래곤 8 2세대는 스탠다드 버전과 커스텀 버전으로 출시되는데 TSMC가 일반 버전을 생산하고 삼성전자가 커스텀 버전을 생산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나노 공정에서 TSMC에게 뒤처진 것은 사실이나 내년 격전지가 될 3나노 공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퀄컴의 차세대 플래그십인 스냅드래곤 8 3세대 반도체를 수주해 다시 TSMC를 밀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존의 핀텍 기술 대신 GAA라는 신기술을 도입해 기술의 초격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디지타임스는 삼성전자는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감축이 아닌 버티기와 투자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반도체 업체와 달리 감산 없이 판매 확대로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퀄컴의 수석 부사장 돈 맥과이어는 앞으로도 퀄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계속 활용할 것이며 GAA 트랜지스터 등이 적용된 제품은 이르면 2년 안에 생산될 것이라며 삼성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탓이며 올 한해 다양한 방향의 활로를 개척한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먼저 탈출하는가일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해법을 강구하고 있을 때 일찍부터 이를 분석하고 현재의 활로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기에 길이 열렸습니다. 부디 2023년에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활로를 찾고 그것을 이루어내길 기원합니다.